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유도하는 방정식을 따라오시면 요 속에 물리학 방식이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방정식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바로 요런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해갖고 인력 세계적 스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우주의 역사인가 뭐 시간의 역사 책 써갖고 막 그 엄청나게 팔리고 막 엄청 뭐 목에 힘주고 그랬잖아요.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겸손하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후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분야의 세계적 명전은 내가 썼는 이 책이 아니고 나도 그 책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태초의 산문관이에요. 나와요. 와인버그에. 그 태초의 산문관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안 읽은 사람들 안 읽어도 돼요. 따라오세요. 태초의 산문관 그 전체 내용은 그 에센스는 요겁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요 7개. 요 7개 이거 38만 년 전 태초의 산문관 3분이잖아요. 요 알파 파티클 만들 때까지 이야기를 풀어 쓴 겁니다. 그냥. 그거는 진짜 쇼킹했습니다. 그 책은. 저도 그 책을 대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는데 하여튼 그 책이 준 충격이라보다는 이렇게 하면 우주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숫자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구나. 빅뱅을. 그래 저 유학했을 때 물리학과 학생은 아닌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 아주 기억나요. 자기는 이 태초의 산문관 책을 사갖고 서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면서 다 봤다. 너무 놀래갖고. 물리학과 자연과학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때 놀랐는데 혹시 태초의 산문관 안 본 사람들 또 있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세계적 위대한 저술이 요 직선식만 알면 끝나잖아요.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뭐죠? 이쪽이 뭡니까? 온도 템퍼러처잖아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템퍼러처의 공식이 요 공식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식만 알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을 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 공식은 이 수식 나오는 거는 전체 물리학과 교과서에 나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이 직선식이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양성자는 뭐 1기가 이렇다. 이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예. 그리고 그 태초의 산문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문턱 에너지란 말이 나옵니다. 스러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의 그 복사 에너지를 갖고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온도를 말하는 게 스러셜 에너지입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지금 쓰는 오늘 앞으로 한 시간까지 안 걸립니다. 요 방정식만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 안 해도 돼요. 그 방정식 암기를 한 사람은 스탠버그 책을 통째로 암기하는 거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공방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 방정식이 왜 이렇게 놀랍게도 이 초기의 우주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가가 이 방정식 속에 10개 정도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거의 지난 100년 동안 전체 물리학부터 연력학 이 모든 핵심 방정식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해봅시다. 저는 그래요. 물리학에서 방정식이 여러분들 알아야 될 방정식이 한 5개입니다. 요 방정식이 5번째쯤 들어가요. 물리학 잡다하게 하지 마라. 5개 방정식을 하면 다 끝난다. 그거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으로 시작합니다. 연력학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방식이죠. 연력학. 그게 뭐냐 하면 인터널 에너지 U. 자, 빨리 합니다. U는 자, 이제 연력학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부 에너지 U는 Q. 네, 열량입니다. 어떠거라. 뜨거운 전기탕, 열덩어리입니다. 그 열덩어리. 자, U는 에너지고, Q는 열입니다. 열. 에너지하고 열은 다릅니다. 에너지하고 열 사이의 교환 관계가 복잡한 법칙입니다. 네, 어디다 뒤에 해줄게요. Q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부 에너지가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내연기관,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실린더가 움직이잖아요. 실린더가 움직이면 압력이 바뀌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실린더가 움직일 때 우리가 가솔린이 휘발유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타고 왔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 퍽 하면 열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열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열이 있는데 팽창하면 식을 거 아닙니까? 열이 있는데 팽창하면 식잖아요. 그 냉장고잖아요. 식는데, 근데 팽창한다는 말은 뭐냐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압력이 생겨갖고 피스톤을 밀어내면 압력에 의해서 팽창을 하면 온도는 떨어져요. 그걸 피스톤이 움직인 걸 E를 했다 해서 W를 해야 돼요. 이게 매일 나왔던 공식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뜨거운 몸이 있다. 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내가 바깥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 부채질을 하는 게 뭐겠어요? 공기 압력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래 하면 내가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이 W입니다. 그러면 내가 식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유추하면. 이건 거의 경험 법칙입니다. 요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디파인 해갖고 학자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U는, 내부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걸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미분 형태로 적겠습니다. DU. 이렇게 적는 걸 토탈 미분, 전미분이라 그래요. 일단 미분이라 생각하시면 이걸 요거 미소 변동 하면 자, DQ가 되죠. DQ. 자, 요건 1이잖아요. W는 1인데 1은 간단합니다. 1은 피스톤에서 왔기 때문에 피스톤은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에서 피스톤이 움직였잖아요. 움직인 거리하고 압력하고 관계입니다. 움직였으니까 피스톤 안에서 그 실린더의 부피가 달라지죠. 자, 그거는 요거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 피스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이 볼륨이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 압력이 생겼잖아요. 압력이 생겨갖고 P에 어떻게 되느냐면 dV를 해주면 돼요. 이 V가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V가 바뀌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압력 앞에 왜 볼륨의 변동을 적는가 따라와야 돼요. 이게 바로 W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연기관은 일을 하는데 이 W1이 어떻게 되느냐면 압력에 P는 압력은 미분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뭘 미분하면 볼륨이 바뀌잖아. PV가 바뀝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P, DV를 해줬어요. 볼륨이 바뀌었어요. 이게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나 좀 전자공학에서 좀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요 뒤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자, 이런 거 하죠. 빨리.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게 연원소스입니다. 시트 탱크라 그래요. 요거에 국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장미꽃이 폈다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꽃밭입니다. 꽃밭이 이쪽에 있다면 꽃밭이 큰 데서 장미꽃 요렇게 뿌리 내리는 데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야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야가 에너지도 주고 델타 E도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냐면 델타 N을 줘야 돼요. 이 N이 뭐냐면 비료나 물 같으면 분자 원자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분자 원자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델타 N입니다. 입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거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케미칼 포텐셜 U를 곱해주고 입자의 변동을 곱해주는 게 하면 일반적으로 생물학도, 생화학도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DN. 이게 연력학, 이게 1법칙일 거야. 1법칙하고 2법칙, 혹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지금 헷갈려 그러는데. 이게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1법칙인가 2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우주적 노고, 그거 갖고는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모든 연력학 문제를 푸는 것은 딱 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 방정식 5개를 선정하려도 들어가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공학이나 생물학 할 때는 요까지 필요해요. 근데 뭐 우주론하고 이럴 때 뭐 어느 때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입자의 변동이 없다고도 하는 때도 많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따라오세요. 지금은 뭘 하느냐 하면 우주를 놓고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 방정식은 뭐냐 미리 설정해 줄게요. 빅뱅이 터졌잖아요. 자, 빨리 볼게요. 빅뱅이 터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컸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커졌을 때 요게 언제냐 하면 요때는 빅뱅은 요때는 입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부 다 라디에이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요때를 뭐냐면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물질들이 생겨요. 이걸 뭐라 하냐 하면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라 그래요. 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 좋아요. 이 그림. 자, 요걸 뭐라 하냐면, 남다 도미넌트 유니버스라고 해요. 요게 언제 기억해 놓으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빅뱅은 T0잖아요. 지금 요거는 137억 년이잖아요. 요게 언제냐 하면 5만 5천 년까지입니다. 이거 고급 자료입니다. 어디 안 나옵니다. 풀면 나옵니다. 5만 5천 년까지고, 메타 도미넌트에서 남다 도미넌트 넘어간 게 내가 지금 기억으로 98억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래, 빅뱅 후 98억 년. 지금부터는 빼가면 얼마죠? 137에서 98 빼면 되죠. 무슨 말이죠? 요렇게 돼요. 98억 년쯤입니까? 지금 기억으로. 요걸 5만 5천 년 맞아요. 내 책에도 언급해놨나. 요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어텐션. 지금 누구야, 와인버그가 썼던 태초의 산문관 어디에요? 요거잖아요, 요거. 아시겠어요? 지금 푸는 방정식 잘 떴어요. 요걸 푸는 겁니다, 요거. 됐어요?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35만 5천 년 전까지 대략 그러니까 38만 이쯤이죠. 그러니까 요게 요때까지가 뭐냐 하면 복사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방정식 왜 이렇게 파워풀한지 저도 처음에는 한 10년이 잘 감이 안 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르게 해줄게요. 우리는 지구 속은 몰라도 태양 속은 엄밀히 안다 그런 이야기만 했죠. 그러면 이 속에 열평형으로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태양 속 같잖아. 됐죠? 이해했나요? 예. 네. 이거는 물질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복사기 때문에 라디에이션, 포톤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온도는 얼마? 온도는 나도 몰라. 10에 27성 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실체합니다. 실체한다는 믿으셔야 돼요. 이 방역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뭘로 달아야 된다? 연력학으로 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빅뱅 후 5만 년 전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다 없었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없었죠? 요거만 다루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단일한 뜨거운 태양뿐이잖아요. 됐죠? 대상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는 이게 우주의 끝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주의 끝하고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끝이 하고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DQ가 제로가 됩니다. 이 바깥에 우주가 없잖아요. 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입자 교환도 없잖아요. 우주 바깥하고. 우주가 요까지 우주요. 이건 맞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델타 N이 제로가 돼요. 유일하게 따져준 건 뭐냐면, 여러 내부 에너지는 있죠. 자, 이 내부 에너지가 다 뭐냐면, 복사든 뭐든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은 E 이꼴 MC 제곱이죠. 이게 내부 에너지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덩어리만한 이 초기 우주를 그냥 그 자체를 질량, 이 등가 원리를 그대로 써갖고 이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팽창하고 있었죠. 그 압력, 요거 두 가지를 갖고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걸 푸는 거 아닙니다. 요거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이 있으면 뭐가 제로로 가는 건지 감 잡았죠? 이제 이걸 단열. 에디아바틱이라고 그래요. 에디아바틱 조건이라고 그래요.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입자 변동이 제로가 돼요. 자, 그럼 얼마나 수식이 간단해요. 우리가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우주를 계산하는 거는 의외로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U 빨리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하고 뭐가 있죠? PdV가 있죠. 그러면 자, 여보세요? 이꼴 마이너스 PdV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넘겨볼게요. DU 플러스 PdV 이꼴 제로. 이 방식 풀면 돼요. 초기 우주에 돼 있어. 예, 깔끔해요, 대상도. 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와요. 요 방식 풀면 돼요. 예, 그때는 물질이 없었어요. 전부 다 E 이꼴 MC적으로 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자, U가 뭐겠어요? U는 내부 에너지, U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초기에 파이어볼, 태양 같으니까 9로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 가장 합리적인 가정이에요. 9니까, 이거는 뭐냐면, MC 제곱이요. 내부 에너지는. 자, 이때 뭐 질량이 없었는데 이 공식을 왜 쓰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복사가 곧 질량일 수도 있고, 또 그때 그 입자들이 생기긴 해요. 예, 입자들이 생기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상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중학생도 아는 거예요. 질량은, 여러분들 빨리 적으세요. 이거 적어놨어요. 자, 밀도는 부피, 질량 나누기 부피잖아요. 혹시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정말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M이 이거잖아요. 밀도를 로로 합시다. 부피를 V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 M이잖아요. M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 V가 되죠. 됐죠? 자,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 V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축구공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로의 V가 얼마죠? 3분의 4 파이 R 삼성이죠. 이걸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입니다. 하나도 지금 내가 아까 어렵지 않다고 했는 것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가져가는데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은 3분의 4 파이 R 삼성 로 요게 밀도입니다. 요게 부피고 부피에다 밀도를 곱했어요. 거기다가 강속도 제곱해주면 돼요.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야. 요거 하나만 요거만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이걸 표현하면 되죠. U하고 V가 뭔지 뭘로 주어지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V하고 U만. 딱 요거 두고 알아야 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시간 투자에 얻는 게 한 100줌 돼요. 1시간 투자에 얻는 게 100줌 되는 공식이요. 해볼만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요? V도 간단하지. 자, V 적어줄게요. V는 해놨잖아. 이거 좋아요. 3분의 4 파이 R 삼성입니다. 이때 대문자로 좀 적어주세요. 이제 뭐 소문자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공식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빨리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는데, 어텐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변수가 뭐고, 미분을 했을 때 제로 되는 거 다 빼면 돼요. 상수는 무조건 미분하고 관계없죠. C는 상수 아니에요. 상수죠. 이거는 상수죠. 변수가 뭐냐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R하고 파이, 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R하고 반지름,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변수요. 그러면 또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밀도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면밀히 보면 밀도의 모든 정보를 갖고 가요. 자, 우주가 이렇게 해서 팽창 계속 하는데 요 초기 5만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팽창하고 있을 때 이제 반지름이 커지는 거, 반지름이 변한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변하니까 밀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두 가지 돼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dU 내부 에너지의 변동량 디프레시에이션 du는 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미분해 주면 돼요. 됐죠? 이걸 미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이거 연습 안 하면 되죠? 자, 해볼게요. 4분의 3파이, 자, 빨리 할게요. 4파이, 3분의 4파이 상수로 나오고, 자, R 삼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3, R 자성, 요거 잘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R에다 점을 찍어줘야 돼요. R 다시입니다. 따라서나요? 점은 뭐죠? 시간 미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 처음에는 그냥 미분하지 않고 강속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돼요? 로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로. 알죠? 이게 무슨 말이죠? A 미분하고 B. 알죠? 그 정도 알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3분의 4 파이. 자, R을 미분 안 하죠, 이번에는. R 삼성에 로 다시 되죠. 그거밖에 없죠. 노닷하고 그 다음 C자성 상수가 들어가죠. 됐어요. 자, 요거 하나 미분 다 했어요. 요거 미분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P. 자, 이 프레셔입니다. 압력입니다. 압력 곱하기 V. 이걸 미분해주면 되죠. 이거는 변수 하나밖에 없잖아. R밖에 없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저걸 미분해주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3 R 자성의 R 다시 되죠. 됐죠? 이꼴 제로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이 공식이에요. 이거 다 풀었어요. 요거 다 풀었어요. 됐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더듬수 놓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간단합니다. 이거 뭐 계산 잘하면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공통 부분 다 재주면 돼요. 양변에다가 공통 부분이 뭐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상수죠? 다 없애버렸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해봅시다. 자, 눈치를 챘어요. 요걸 1차 미분이잖아. 이 앞에 있는 걸 다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R 삼성에 곱하기 1/r 삼성의 C자성을 다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로 다시만 나오잖아. 자, 이건 많이 추격해도 돼. 이건 조금 훈련해보면 하나도 없잖아. 이 공식에다가 뭘로 곱해주느냐 하면 요거의 앞에 개수가 요거 있잖아. 요걸 없애주고 싶다는 거예요.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R 삼성의 C자성분의 1을 곱해주라는 거예요. 됐죠? 다 곱해줘 보세요. 자, 이거 먼저 없어진 거 다 머릿속에 외쳐. 없애버리고 하면 돼요. 하나도 안 틀려. 자, 이 과정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3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을 R 삼성으로 나눠주죠. 그럼 어떻게 되죠? R 삼성하고 R 자성이니까네, 요거다 R 삼성을 나눠주면 요거 없어지고 R 단만 남죠? 빨리. R 단 남고, 로 남고, 자, C 자성 날아갔죠? 요거밖에 안 남아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거는 이거 다 날아갔죠? 이거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로 닷을 앞에 쓸게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로 닷, 요거 앞에 보낼게요. 로 닷 그냥 남죠? 다른 거 없잖아. 로 닷, 밀도에 대한 시간 미분 남고, 그 다음 이 텀은 다 없어지지. 다 없어지고, 3R, R 다시 남죠. 됐죠? 예. 네. 그리고 로 붙죠, 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P 압력 남죠? 압력 남고, 야 날아갔고, 요도 3이 남죠? 3R에 R 다수로 남죠? 그런데 이거 뭐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돼요? 지금 R 남고, R 단 남고, 뭐죠? 이거 남아있죠? C자성 남아있죠? 요거 몇 그램, 요거 훈련해야 돼요. C자성 남아요. 요건 어떻게 적느냐 하면, 요것도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항상 대칭 맞춰주고, R 다시 남고, 그 다음에, P를 뒤로 빼면 C자성의 P가 되죠. 됐죠? 예, 요 공식 중요합니다. 이퀄 제로. 됐어요. 자, 여기서 고정해야 돼요. 일단, 한 플러스 끝났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걸 또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방정식 풀려면 R 다시 뭔지 알아야 돼요. R은 반지름이고, R 다스는 반지름이 증가하는 네이트잖아요. 그래서, 빅뱅 후 5만 년까지 축축축, 그 중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다 그래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축축축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그러면 R 다시 도대체 무슨 파라미터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허블 법칙이 필요해요. 허블 법칙.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때 빅뱅에서부터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 이렇게 됐고, 요때 우주입니다. 그러면 이걸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에서 이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요거에 입자를 쏘갖고 로켓을 쏟대했을 때, 이때 우주 쏟대했을 때, 이게 중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덩어리의 중력. 이 덩어리의 중력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고, 여기 올라가는 게 카이네틱 에너지잖아요. 카이네틱 에너지고,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자성이 되겠죠. 이번에 올라갔다가 이게 당기는 힘하고 동일할 때 터닝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갖고 여기 뭐냐면 토탈 에너지는 플러스 V해야 되는데 이 V가 만류력이 있다면 만류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그래서 뭐냐 하면 R에 G에 M에 M 이렇게 됩니다. 자, 만류력 좀 알아보세요. 여러분, 만류력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고, 그래서 이 공식이 이게 그때 당시에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요거에서 만류력이라는 거는 R에 G에 M 이렇게 되는데, 요걸 알려줄게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M은 뭐가 돼요? 이 큰 M으로 생각하면 돼요. 엄밀히 그건 아닙니다.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요 M은 테스트 M입니다. 테스트 M. 요걸 단위 질량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 지구하고 사람이 있다면 요 사람, 요 지구가 M이면 요게 M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구하고 사람 사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요 M은 테스트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요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M이 뭐냐면 이 라지 천체가 되는 거예요. 당기는 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4 삼성이 되죠. 거기다가 이 전체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걸 다시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 따라와요. 그래서 이 초기 우주,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초기 우주에서 이제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값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주의 토탈 에너지, 그때 당시 토탈 에너지가 2분의 1 운동 에너지 mv 자성의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이건 V가 그냥 포텐셜 에너지란 말입니다.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2분의 1 mv 자성의 포텐셜이 마이너스니까 중력 R에 G에 M에 M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허블 법칙은 뭐냐면 제가 허블 법칙을 적어줄게요. 허블 법칙은 우주에서 갤럭시들이 팽창을 할 때 우리에서 멀어지면 점점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멀어지는 속도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내 중심에서부터 거리 R입니다.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그 유명한 허블 법칙입니다. 이게 선정관계에 있습니다. 멀어지는 속도하고 내에서부터 거리, 그거의 B가 허블 상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보면, 인계 순간에 집어넣어보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분의 1 M, 자, V 대신 요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허블 상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 되죠. 요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해요. 마이너스 R의 G하고 M, 요 테스트 질량 M은 빼내고 라지 M, 라지 M이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R 삼성입니다. 됐죠? 네, 이게 임계 순간, 임계치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우주 바운더리에서 로켓을 쏘고 다시 돌아오는 요때 그러면 이게 토탈 에너지가 제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이 이꼴이 됐을 때 그때가 바운더리입니다. 그때의 허블 상수가 뭘로 주어지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보세요. 얼마나 간단한가. 자, 요것도 그냥 빨리 해볼게요. M 다 없어지고, MM 없어지고, 요거, 자, R 자성, 다 없어지죠.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요 R하고 요 R 없어지잖아. R 제곱이 되니까 요 R 제곱 없어지죠. 요 M 없어지고, M 없어지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주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H 자성이 바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 유명한 3분의 8파이 G의 로로 주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공식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우주론은 이 공식에서만 시작합니다. 네. 됐어요? 이것도 유명한 공식입니다. 우주론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식이 하나 이거 몇 가지 공식, 이것도 다 공식이요. 이것도 공식이고, 무슨 공식이 필요하냐 하면, 이거는, 자, 이때는 전부 다 라디에이션 복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포톤에 의한 복사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사합. 그 포톤의 복사합 공식은 어렵습니다. 연력학에서, 이건 옛날에 다 유도를 해줬습니다. 일단 안다 하고 이쪽 해줄게요. 그 복사 공식이 얼마냐면, P는, 그 유명한 W 로 C 자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W 로 C 자성. W 로 C 자성인데 이게 우주론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게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압력인데 뭐 압력이냐면 뭐 콩알, 살알, 전자가 이런 압력이 아니고 빗 압력인데 빗 압력. 전체 물리학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옛날에 다 풀어줬습니다. 박사 선생님 나중에 찾아보세요. 태양이 지구 질량의 대략 지구 질량이 30만 배쯤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있는데 코아가 뭐 이게 2,000만 도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미니멈 1000만 돈 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대학 전체 물리학 한 2, 3학년 되면 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태양의 반지름 R이라면 요 한가운데 요 축구공 껍질 같은 한가운데 압력,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즈마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 있잖아요. 양성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중력이 있을까 압력이 있을까 그 압력도 계산을 하고 또 뭐냐면 여기서 핵융합 요소 일어나잖아. 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여서는 라디에이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그건 주로 감마레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라디에이션이 이 중심 이 면에 미는 압력을 계산하시오 나와요. 내가 거의 한 20년 이 계산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광욕 한다고 바깥에 이렇게 나가 쬐는데 햇빛이 밀어갖고 이렇게 움직여 본 적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구 표면에서는. 바람이 불어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빛이 나를 밀었다. 따가워서 도망간 거지 밀어서 도망간 거 아니잖아. 됐나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태양 속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빛의 압력이 물질 압력에 버금갈 정도로 커요. 이게 뭐 그때 기억나 100만 기압 뭐 이런 오답니다. 짭으로 들어버립니다. 빛의 압력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저 천체 물리학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는 천체가 만들기 어렵다 그랬잖아. 지금도 발견되긴 하는데 맥시멈이 지금도 나오는데 거의 이론상은 한 100배 정도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 그랬어요? 눈덩어리를 만드는데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에너지가 너무 커가 눈덩이를 파괴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을 만드는 질량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계가 복사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론 할 때는 복사합이 이 빛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학자들이.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달라져요. 이건 워낙 중요합니다. 해줄게요. 이 W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에서는 이 값이 얼마냐 하면 3분의 1이에요. W 값이. 그 다음에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에서는 이 값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람다 도미넌트 유니버스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 모르고 우주론 한다는 거는 그냥 총알없이 전쟁랑 똑같아요. ABCD요. 요거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연력학 이상 상태 탄성 충돌 호론 계산하는 거 집어넣으면 이건 거의 제로가. 이게 옛날에 계산해봤는데 옛날에 강의했습니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정도예요. 그렇게 제로로 봐도 돼요. 계산 값이 나옵니다. 요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오늘 풀 때는 뭐 해야 되죠?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니까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